소년 삼국지 20화 피할 수 없는 운명. 조조의 거대한 복수, 방망파 대격돌. 얘들아, 안녕. 소년 삼국지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들려주는 여기는 바로 역사 스캔들 채널. 지난 19화 기억나지? 와룡 제갈량의 첫 출정. 신야성을 불태워 조조의 대군을 보기 좋게 물리쳤던 그 짜릿한 승리. 유비 삼형제는 제갈량의 지혜 덕분에 난세의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어. 하지만 피 끓는 복수심에 눈이 먼 조조가 과연 이대로 물러날까? 절대 그럴 리 없지. 오늘은 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조조의 무시무시한 역습이 시작되는 방망파 대격돌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 거야. 신야성에서의 참패는 천하의 조조에게 잊을 수 없는 굴욕이었어. 난세의 영웅이라 불리던 그가 이제 막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풋내기 책사 제갈량에게, 그리고 떠돌이 신세나 다름없는 유비에게 보기 좋게 당했다는 사실. 그 분노는 조조의 심장을 불태웠지. 감히 유비 그까지 미물이 나의 철혈 대군을 농락해? 제갈량, 그 애송이 책색에 이런 치욕을 당했다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모든 병력을 다시 소집하라. 신야를 넘어 형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유비와 제갈량의 목을 반드시 베어 오너라. 이번엔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조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졌어. 그는 즉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한 군대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 이번엔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어. 완벽한 파멸을 위한 전쟁 선포였지. 조조의 맹장. 하후돈이 선봉에 서서 유비군이 있는 방망파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어.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았지. 조조의 그림자, 유비군을 덮치다. 신야성 승리의 기쁨은 정말 짧았어. 조조가 다시 그것도 전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대군을 이끌고 방망파로 밀려온다는 소식은 유비군 진영을 다시금 얼어붙게 만들었어.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고 장수들조차 조조의 분노가 이번엔 얼마나 무서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 유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갈량을 찾아갔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역력했지. 선생님, 조조의 대군이 또다시 방망파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신야성에서의 승리는 기적과도 같았지만 이번에는 조조가 단단히 벼르고 올 것입니다. 저희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정면으로 맞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를 어찌 헤쳐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유비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제갈량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어. 그는 여유롭게 부채를 흔들었지.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어. 주군, 걱정 마십시오. 이미 조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신야에서의 굴욕적인 패배로 지금쯤 복수심에 이성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무모하게 달려들 겁니다. 저는 그 분노를 역이용하여 조조의 대군에게 또 한 번 잊지 못할 치명타를 안길 계책을 세웠습니다. 제갈량의 말에 관우와 장비의 눈이 번쩍 뜨였어. 신야성에서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이제 제갈량의 어떤 말도 허투루 듣지 않았지. 선생님, 도대체 어떤 기막힌 계책이십니까? 어서 저희에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번에도 조조놈들을 혼쭐 내줄 기회가 왔군요. 제갈량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도를 펼쳤어. 그가 손가락으로 방망파 지형을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하자 유비 삼형제는 숨죽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지. 그의 계책은 신야성 때보다도 훨씬 더 대담하고 치밀했어. 조조군은 수가 많지만 그만큼 병력이 흩어져 있고 보급선 또한 길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특정한 지점으로 유인한 뒤 협곡에서 기습 공격하여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특히 조조가 승리에 눈이 멀어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와룡의 함정 방망파의 불꽃 작전. 제갈량의 방망파 불꽃 작전은 정말 기가 막혔어. 먼저 유비군이 방망파에서 조조군과 싸우는 척하다가 일부러 도망치는 연기를 해서 조조군을 깊은 협곡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리고 미리 협곡 양쪽에 숨겨둔 병사들이
공격과 함께 맹렬한 기습을 퍼부어 조조군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작전이었지. 심지어 조조군이 도망칠 길까지 예측해서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그야말로 숨 쉴 틈 없는 계략이었어. 관우 장군께서는 병사 1000명을 이끌고 방망파 동쪽에 숨어 계십시오. 조조군의 좌측을 공격하여 혼란을 가중시키십시오. 장비 장군께서는 병사 1000명을 이끌고 서쪽에 숨어 있다가 조조군의 우측을 공격하십시오. 조조군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 그들을 협곡 안에 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군께서는 소수의 병력으로 조조군과 잠시 맞서다가 거짓으로 도망치며 그들을 협곡 깊숙이 유인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제 신호에 맞춰 퇴각을 멈추고 후방에서 조조군을 계속 교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관우와 장비 모두 아무런 불만 없이 제갈량의 지시를 따랐어. 신야성 전투에서 제갈량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 말이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선생님의 계책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창이 조조군의 피로 물들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조조놈들을 이번에도 아주 제대로 혼내줄 수 있겠군요. 제 창날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협력입니다. 조조군은 이번에도 우리의 적은 병력을 보고 방심할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승리를 쟁취합시다. 선생님의 지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조조를 물리쳐야 합니다. 지옥으로 변한 방망파 조조군의 처절한 패배. 드디어 조조의 대군이 방망패에 도착했어. 선봉장 하후도는 유비의 병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지. 하하하. 신야에서 겨우 불장난으로 한번 이겼다고 유비놈이 주제도 모르고 다시 맞서다니. 이번에는 도망칠 구멍도 없을 것이다. 병사들 전진하라. 저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승상께 복수를 선물하자. 하후도는 완전히 방심한 채 병사들을 이끌고 방망파 깊숙이 진격하기 시작했어. 유비는 제갈량의 지시대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군과 잠시 싸우는 척하다가 거짓으로 도망치는 연기를 시작했어. 조조군은 유비군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져 맹렬히 추격했지. 그들은 승리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 바로 그때였어. 조조군이 협곡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하늘로 치솟기 시작했어. 제갈량이 미리 준비해둔 화공이 시작된 거야. 협곡 양쪽에 쌓아둔 가연성. 물질과 바람의 방향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불길은 순식간에 조조군을 집어삼킬 듯이 타올랐어. 동시에 협곡 양쪽에 숨어있던 관우와 장비의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돌격해왔지. 불이야 불이다, 살려라, 함정이다. 조조군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어. 뜨거운 불길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병사들은 갈 곳을 잃고 서로 뒤엉켰지. 좁은 협곡은 조조군의 거대한 병력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어.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어서 협곡 밖으로 탈출하라. 유비놈의 함정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협곡의 입구는 불길과 유비군의 매복 병력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고 유일한 퇴로마저 관우와 장비의 철통 같은 방어에 가로막혀 버렸어. 조조의 역적들아, 이번에도 장비가 너희를 놓칠 것 같으냐? 장비는 뱀꼬치 창을 휘두르며 불타는 조조군을 향해 돌격했고 관우 또한 청룡 언월도를 번뜩이며 조조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어. 불길과 화살, 창칼이 뒤엉키며 조조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어. 하후도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의 휘하 병력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 조조는 또다시 제갈량의 천재적인 계책에 완전히 농락당한 셈이었어. 딴새 새로운 별, 그리고 다가올 시련. 불타는 방망파 협곡 앞에서 제갈량은 평온한 얼굴로 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펼친 계책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했지. 조조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비삼 형제가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자 유비는 제갈량을 향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어. 선생님, 또 이겼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지혜는 하늘이 내린 것 같습니다. 진정 천하의 와룡이십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굳게 잡으며 놓지 않았어. 관우와 장비 또한 제갈량을 향한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지. 특히 장비는 평소의 거친 모습과 달리 제갈량 앞에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선생님, 제가 또다시 선생님의 지혜를 의심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모두 주군의 덕과 장군들의 용맹함 덕분입니다. 저의 작은 계책이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방망파 전투의 대승은 유비군에게 엄청난 사기를 불어넣었고 제갈량의 지혜는 이제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어. 조조는 이 연이은 패배로 인해 제갈량과 유비를 단순한 적이 아닌 자신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비의 세력을 완전히 섬멸해야겠다고 더욱 단단히 다짐했어. 난세의 판도는 제갈량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야. 하지만 얘들아, 조조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두 번의 치욕적인 패배는 조조를 더욱 냉혹하고 잔인하게 만들겠지.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유비에게 또다시 방역해 올 거야. 유비군은 또 다른 더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거야. 과연 유비와 제갈량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리고 그들의 천하 삼분지계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소년 삼국지 제20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지 않았어? 다음 소년 삼국지 제21화에서는 방망파의 패배로 분노가 극에 달한 조조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유비에게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과연 제갈량은 또 어떤 기발한 계책으로 조조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비삼 형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도 절대로 놓치지 마.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았지?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안녕.